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푸석하고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58세인 김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혈중 염증 수치도 평균보다 상승해 있었습니다. 김 씨처럼 많은 중년층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매일 수많은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가공식품의 첨가물,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까지 말이죠.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약 73%가 간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기관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씨의 경우 3개월 동안 특정한 식단 관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먹은 특별한 음식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전통 음식 중에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특정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중금속 농도가 평균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현저히 개선되었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며칠 동안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무겁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말입니다. 반대로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식이 우리 몸의 독소 배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식품이 동일한 해독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3가지 특별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소를 중화시키고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음식의 경우 일본의 한 연구팀이 8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의 정체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정수기처럼 설계되어 있어서 간, 신장, 폐,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관들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현대 생활의 독소 부담이 더해지면서 몸속에 쌓이는 유해 물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간의 경우 하루에 약 15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들을 무독화하고 배출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독 과정에는 특정한 영양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기계가 작동하려면 연료와 부품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가 경험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런 해독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2달째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안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씨가 먹은 3가지 음식들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독을 돕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에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이, 두 번째 음식에는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그리고 세 번째 음식에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돕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음식들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고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음식이야말로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천연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기능 지표가 평균 35% 개선되었고 혈중 염증 수치도 28% 감소했습니다. 연구진들도 이런 결과에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총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그 신뢰성도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음식의 놀라운 점은 해독 효과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27% 낮게 나타났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19%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음식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인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S전 2효소의 활성을 무려 5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간의 해독 공장이 평소보다 5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 위한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김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평소처럼 조리해서 먹었는데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기 시작한 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음식들은 또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은 우리 몸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 폐기물, 심지어 치아 충전재를 통해서도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손상,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건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혈액에서 평균 7가지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중금속 축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전통 식품 중에 이런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은 중금속 분자와 결합해서 킬레이션 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중금속들을 붙잡아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이 음식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소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농도가 평균 4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몸속에 쌓여있던 중금속들이 적극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이 섭취한 양이 하루에 아주 적은 양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음식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음식의 해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앞에 두 음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독을 돕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억제 효과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염증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이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무려 60% 이상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 지표인 CRP 수치를 평균 38% 감소시키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스테로이드 항염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연구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독을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치처럼 세 가지 음식을 모두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단일 음식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라면 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음식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것들입니다. 다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들의 정확한 작용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음식의 정체를 공개할 시점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혹시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브로콜리야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강의 천연 해독 식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콜리의 해독 성분을 거의 퍼개시키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가 씹히거나 다져질 때 생성됩니다. 브로콜리 안에 있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와 만나면서 설포라판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데 이때 미로시나제 효소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치 금고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폴 탈라레이 박사 연구팀이 발견한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썬 후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 동안 글루코라파닌이 설포라파닌으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차이만으로도 설포라판 함량이 무려 3.5배나 달라집니다. 김 씨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도 바로 이 방법을 적용한 후부터였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평소처럼 삶은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올바른 조리법을 적용한 후 2주 만에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 ALT가 68에서 32로
AST가 59에서 29로 떨어진 것은 이 작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브로콜리의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겨자나 와사비 같은 매운맛 식품과 함께 먹으면 설로라판의 흡수율이 1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미로시나제 효소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브로콜리 100에서 150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는 브로콜리 한 송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일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2-3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20에서 50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브로콜리 맛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스프라우트는 세균 오염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중금속 해독의 챔피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마늘이 중금속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마늘의 항균 효과는 알고 있지만 해독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마늘의 해독 능력은 황화합물에서 나옵니다. 특히 알리신, 디알릴 디설파이드, 디알릴 트라이설파이드 같은 성분들이 중금속과 강하게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작용을 합니다. 이란의 샤이드 베헤시티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중 납 농도가 평균 19%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팀이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납 중독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킬레이션 치료제인 디페니실아민을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마늘 분말 400mg을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납 농도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천연식품인 마늘이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마늘도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잘못 조리하면 핵심 성분이 파괴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바로 가열하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마늘을 다진 후 10에서 15분간 상온에 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된 후에는 열을 가해도 안정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조리한 마늘의 알리신 함량이 즉시 가열한 마늘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것은 어떨까요? 확실히 가열하지 않은 생마늘이 가장 많은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속이 빈 상태에서 먹으면 위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중금속 해독 효과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마늘의 황화합물이 중금속과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망, 브로콜리, 딸기, 키위 등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2-3쪽 정도입니다. 이를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6에서 9g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제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늘 냄새 때문에 섭취를 꺼리시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먹은 후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황화합물과 결합해서 냄새를 중화시키고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도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는 것입니다. 이들 허브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냄새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마늘 요리를 먹은 후 파슬리를 씹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늘의 중금속 해독 효과는 익힌 마늘보다 발효된 마늘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흑마늘이나 마늘장아찌 같은 발효 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새로운 황화합물들이 생성되면서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의 중금속 킬레이션 능력이 생마늘보다 약 1.7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마늘의 품종에 따라서도 효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마늘일수록 알리신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지역 마늘이 난지역 마늘보다 알리신 함량이 더 높고 따라서 해독 효과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늘 영양제나 마늘 캡슐을 먹으면 어떨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마늘 보충제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는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마늘을 적절히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늘 냄새나 위장 자극 때문에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품질 좋은 마늘 보충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알리신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장에서는 녹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먹을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황화합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독을 돕습니다. 브로콜리는 주로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마늘은 중금속을 직접 결합해서 배출시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해독 지표가 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두 음식의 해독 성분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음식을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두 음식이 직접적인 해독 작용을 한다면 이 음식은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역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료이지만 그 해독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카테킨류, 특히 EGCG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해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죠. 일본 시즈오카 대학에서 4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녹차를 5잔 이상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76% 낮았습니다. 또한 간 기능 수치인 ALT, AST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기간의 연구였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차의 EGCG는 간의 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에서 독소를 처리할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해서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만의 한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간 지방 함량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녹차도 올바르게 우려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녹차를 우려내시는데 너무 뜨거운 물은 카테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떫은 맛을 강하게 만듭니다. 최적의 온도는 70에서 80도 정도이고 우리는 시간은 2, 3분이 적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녹차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마시거나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차의 해독 효과를 높이려면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레몬을 녹차에 넣어 마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레몬을 넣은 녹차는 일반 녹차보다 카테킨 흡수율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녹차 3잔에서 5잔 정도입니다. 이때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녹차 한 잔에는 약 25에서 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녹차의 품질에 따라서도 EGCG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녹차일수록 EGCG 함량이 높고 특히 그늘에서 기른 차잎으로 만든 녹차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차인 작설차나 우전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녹차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녹차를 장기간 끓여서 우려내면 카테킨 함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5분 이상 우려내면 탄닌 성분은 많이 우러나오지만 EGCG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동안만 우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먹어야 최대의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데 사실 타이밍과 조합이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하루 중 해독의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24시간 중국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따라서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저녁 식사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저녁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간생물학 연구실에서 제시한 최적의 섭취 시간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녹차 한두 잔을 마십니다. 이때 레몬을 넣으면 카테킨 흡수율이 높아지고 아침의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에는 브로콜리를 포함한 요리를 드시되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썰어서 10분간 둔 후 살짝 볶거나 쪄서 먹는 것이죠. 저녁 식사에는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마늘도 다진 후 10에서 15분간 둔 다음 요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 후에 녹차를 한 잔 더 마시면 하루의 해독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단, 수면에 민감한 분들은 저녁 녹차는 생략하시거나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스케줄을 따른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에서 70세 성인 1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평상시대로 식사하고 다른 그룹은 위의 스케줄에 따라 3가지 음식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독식단 그룹의 간 기능 수치가 평균 41% 개선되었고 혈중 중금속 농도는 38% 감소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 점수가 52% 낮아졌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다, 소화가 잘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독이 좋다고 해서 브로콜리를 하루에 300에서 400g씩 먹거나 마늘을 10쪽 이상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브로콜리는 하루 100에서 150g 중간 크기 1개의 절반, 마늘은 두세 쪽, 녹차는 3잔에서 5잔입니다. 이 양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어떤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해독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폐를 통한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율을 높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해독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의 해독 기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해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또한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켜서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그 자체가 독소일 뿐만 아니라 간의 해독 기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양을 크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해독 식단을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할까요? 단기간의 디톡스와 달리 이 세 가지 음식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독 식단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처음 2-3주는 컨디션 개선 정도의 변화만 느끼지만 2-3개월 후부터는 혈액 검사 수치에서 명확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면역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 등의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음식들은 해독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마늘은 심혈관 건강과 항균 작용에, 녹차는 뇌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해독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세 가지 음식을 활용한 구체적인 레시피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천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속 독소를 빼는데 좋은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녹차라는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해독 식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활용한 최고의 해독 레시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마늘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브로콜리 150g을 작은 송이로 나누고 10분간 실온에 둡니다. 마늘 3쪽을 다져서 역시 10분간 둡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어 2에서 3분간 살짝 볶아내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강한 불에서 짧은 시간에 볶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설로라판과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간은 최소화하고 대신 레몬즙을 뿌려주면 비타민C가 해독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브로콜리 마늘 수프입니다. 브로콜리 200g과 마늘 4쪽을 각각 준비한 후 10분간 둡니다. 물 500ml에 브로콜리를 넣고 5분간만 끓인 후 마늘을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믹서에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 수프는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늘의 경우 생으로 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늘 10쪽을 다져서 10분간 둔 후 올리브 오일 2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5분간 가열합니다.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일을 샐러드나 요리에 사용하면 마늘의 해독 효과를 얻으면서도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늘 꿀절임입니다. 마늘 20쪽을 편으로 썰어서 꿀 200ml에 재워둡니다. 2주 후부터 하루에 마늘 2~3쪽과 함께 꿀 1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꿀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꿀의 항균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녹차의 경우 단순히 우려서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녹차 스무디는 특히 여름철에 좋습니다. 진하게 우린 녹차를 식힌 후 사과 반개, 바나나 반개, 레몬즙 1스푼과 함께 믹서에 갈면 됩니다. 과일의 비타민C가 녹차의 카테킨 흡수를 돕고 달콤한 맛으로 녹차의 떫은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독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기상 후 첫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신장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30분 후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면 하루의 해독이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에는 반드시 브로콜리가 포함된 요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요리가 지겨우시다면 브로콜리 샐러드, 브로콜리 파스타, 브로콜리 전 등으로 변화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조리 전 10분간 실온에 두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드시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세요. 마늘 볶음밥, 마늘 치킨, 마늘 파스타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1시간 후 녹차를 마시되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대신 취침 전에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 같은 허브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일주일간의 해독 효과를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졌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피부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속하는 동력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독 집중의 날을 가져보세요. 이날은 3가지 음식을 모두 포함한 특별한 메뉴로 식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세요.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처럼 몸의 해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할 때도 해독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식당에서는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 양식당에서는 브로콜리가 포함된 샐러드나 파스타를 선택하세요. 중식당에서는 마늘이 들어간 볶음 요리를, 일식당에서는 녹차를 주문하면 됩니다. 장을 볼 때도 이 세 가지 음식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브로콜리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되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늘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고 녹차는 가능하면 잎차를 구입해서 직접 우려 드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세요. 여름철에는 녹차를 차갑게 우려서 냉차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브로콜리 수프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해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섭취하되 여름철에는 생마늘보다는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독 습관을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할 때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족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속 독소를 빼는데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마늘의 황화합물이 중금속을 제거하며 녹차의 카테킨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한다는 과학적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희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3가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조리법과 적정량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브로콜리는 썰어서 10분간 둔 후 조리하고 마늘도 다진 후 10분간 둔 다음 사용하며 녹차는 적절한 온도에서 우려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3가지 음식은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해독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녹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 요리를, 저녁에는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2, 3주 후부터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비싼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